근데 저희 회사 소개 먼저 밤에 술을 먹죠. 목이 말라서 갈굼도 당했을 거예요. 힘든 선배로 기억을 하고 있고 몇 세인지 볼까요? 아실 겁니다. 네. 그거는 쓰면 안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저희는 더 코너즈 건축사 사무소고요. 2017년도에 이제 오픈을 해서 진행을 하다가 최근에 이제 한 2년 전에 저희 3년 전에 네. 저희 최경철 소장님이 합류해가지고 지금 운영하고 있는 작은 건축사 사무소입니다. 더 코너즈라는 이름이 갖고 있는 의미가 있다고 봐요. 아주 오래전부터 오픈하기 오래전부터 이런 사무실 이름을 가지고 싶다 했던 게 더 코너즈인데 코너라는 게 그냥 뜻하는 바가 모서리, 뭐 모퉁이 막 이런 거잖아요. 그 모서리가 만들어지려면은 양쪽에서 서로 다른 방향의 것들이 모여지는 그 지점의 형상을 이제 모서리라고 하는데 서로 다른 관계들이 모여서 만들어지는 게 이제 포괄적인 건축이라고 생각했고 그 건축을 만드는 더 코너즈는 어떤 스탠스로 작업을 해야 될까를 고민하는 거고 기본적으로는 모두한테 환대하는 관계의 건물을 만들고 싶다. 그런 가치를 좀 만들어 가려고 노력 중입니다. 더 코너즈에 원래 S가 붙어야 되잖아요. 코너가 좀 더 도드라져 보이게. 그래서 그 이름이 이제 마지막 끝자가 S로 안 끝나고 Z로 끝나는 이유도 뭐 그렇습니다. 그 뭐 레드 포트리스는 그냥 그 말 그대로 뭐 직역을 하자면 붉은 성, 붉은 요새라는 뜻이잖아요. 이제 반포동이라고 하면은 이제 강남대로와 심판포로 아주 큰 거대한 도 사이에 있는 블럭인데 생각보다 굉장히 무채색의 방치된 듯한 노후화된 주택단지들로 가득하거든요. 무채색의 붉은 붓칠을 하듯이 작업을 좀 시작했었는데 건축주도 처음부터 요구사항이 붉은색 벽돌을 좀 사용해서 아주 오랫동안 변치 않는 건물이고 싶다는 요구사항이 있었어요. 보통 주거지역은 그 정부길조라는 법적 상황들이 이 도시의 형태를 대부분 규정을 지어요. 그게 뭐냐면은 기존 건축물에 대한 일조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새로 지을 건물은 높이에 따라서 그 건물을 더 이격시켜라 이런 조항이기 때문에 이 근처든 대부분의 건물이 위로 올라갈수록 사선의 형태를 띠거든요. 저는 그 기형적인 사선이 좀 불필요하다고 생각을 했고 그것을 이제 반듯한 형상으로 단단단 건물이 밀려나간다면은 그 앞에 남겨진 공간은 그 주택을 사용하는 사람들한테 외부 공간으로 내어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실마리를 가지고 작업을 해서 레드 포트리스라는 제목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따로 뭐 건물 용도나 면적 기준 같은 기준은 건 없고 일단은 신청을 하는 거예요. 신청을 해가지고 그 심사위원들이 네네. 실사를 다 합니다. 이렇게 해가지고 그 중에서 이제 뽑는 건데 뭐 결국에는 그 서초구의 도시 건축의 문화에 이바지하였느냐 뭐 이런 기준인데 최우수상이나 이런 부분들은 막 큰 회사의 사옥이나 문화시설이나 이런 것들이 좀 수상을 했더라고요. 근데 이제 저희도 이제 어느 정도 잘했기 때문에 그렇죠. 그나마 다세대이지만 아니, 그쵸. 어느 정도 이제 되지 않았나. 이게 작은 건물은 여지가 없어요. 창들도 그냥 있어야 돼. 방이 있는 데는 창을 내야 되고 방이 없는 데는 막혀야 되고. 근데 그런 것들을 저희가 이제 미학적으로나 아니면 도시에서 요구하는 상황들, 건축주 요구들을 다 반영하면서 하나의 이야기로 끌고 나간다는 건 굉장히 어려운 일이에요. 그런 것들을 이제 심사위원들이 되게 어려운 상황 속에서 이거를 다 반영해가지고 괜찮은 건물을 만들었구나. 그거를 굉장히 높게 평가해 주는 것 같았어요. 저희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택을 받아야 되는 그렇죠. 입장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금은 욕심이 나는 것들은 공공 프로젝트를 하면은 기본적으로 되게 소수의 이제 공간 사람들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많은 시민들을 위한 공간을 만들게 되잖아요. 그 안에서 되게 다양한 건축의 이야기를 풀어낼 수 있거든요. 그런 면에서 조금 더 매력적이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예. 나로 인해서, 나의 건물로 인해서 이 동네 혹은 이 도시가 조금 바뀌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가진 분들과 좀 작업을 하고 싶고, 그게 지금 같이 작업을 했었던 레드포트리스의 건축주분이 처음에 이제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이 동네 우리 건물로 인해서 달라지겠네. 이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게 저는 너무 좋았어요. 공부는 다 매력적이긴 한데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뭐 교육문화시설, 뭐 학교나 도서관이나 요즘 이제 서울시에서 우리나라 그 교육청에서 그런 것들이 유유돼 있는, 방치돼 있는 놀이공간 아니면 그냥 공간들을 찾아내서 그것들을 좀 하자고 하고 있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이제 첫째는 저희도 이제 어렸을 땐 몰랐는데 아이를 낳아 보니까 아이가 어떻게 좋은 공간에서 새로운 경험을 하면서 커나가야 될 것인가, 그게 굉장히 중요하겠다. 저는 그래도 이제 놀이터를 한 3번 했었는데 아이들이 바깥에서 활동을 할 때, 그러니까 아이들이 놀이를 할 때 새로운 공간에서 좀 자극받으면서 좀 커야 되지 않겠나? 그게 또 저희 역할이라고 좀 생각을 해가지고 그런 작업들도 좀 몇 번 한 적이 있습니다. 그게 결국에는 도시재생 프로젝트거든요. 이게 이제 JTBC와 그리고 이제 서울시의 그 SH공사, 그 서울주택공사가 서로 이제 협업을 해서 가양 8단지라는 이제 임대 아파트에 있는 방치된 그리고 노후된 관리동을 뭐 리모델링을 하자, 뭐 새로운 공간으로 재편을 해보자, 뭐 이런. 버려진 지 몇 년 된 그냥 거기에 쓰레기가 잔뜩 쌓여 있는 그런 독서실이었어요. 그래서 완전히 방치돼 있더라고요. 떠다니는 도새 종이배 같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막 꽃을 피려고 하는 꽃봉우리처럼 생기기도 했거든요. 그래서 이제 희망과 꿈을 가진 그 공간으로 탈바꿈하자는 취지에서 지금 기획을 했었고, 굉장히 어려웠지만 그 과정 자체는 마치 이 여행을 떠나는 긴 여정의 하나인 것처럼 즐겁게 작업을 했었던. 저는 그 레드포트리스가 가장 제가 여태까지 원했었던 과정과 원하던 건축주가 다 삼위일체 됐었던 프로젝트거든요. 통상 처음부터 끝까지 한 2년 정도의 시간이 필요해요. 그럼 결국에는 이거를 만들어내기 위한 건축주, 시공사, 설계사, 이게 한 뜻이 된다는 게 쉽지 않은데, 아직까지는 유일하게 그 레드포트리스가 처음부터 끝까지 이 세 주체가 한 마음 한 뜻으로 진행을 했었고, 저희가 학교도 같아요. 경희대학교 나와가지고 학교 때는 얼굴을 안 적은 없었고 서로 그냥 학번 차이가 제가 이제 후배고요, 선배. 그게 되게 건축 바깥의 것만 막 돌아다니면서 되게 다양성을 추구하다가 본질적으로 건축을 좀 해야 되지 않나? 뭐 이런 생각이 좀 들면서, 또 이제 마침 설계사무소를 독립해가지고 운영하고 있는 이제 홍정호 소장님한테 어떻게 같이 좀 형의 노하우를 제가 좀 받겠습니다 하고 합류를 하게 됐죠. 그냥 너무 이제 그냥 건축 이렇게 틀에 박혀 있는 약간 그림만 그렸던 거에 비해서 폭넓은 사고를 가지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약간 그냥 어떻게 보면 그냥 약간 미학적인 측면에서나 그냥 건축만 그냥 바라보고 있었던 것에 비해서 소장님은 다양한 견문을 가지고 그것을 함축해서 글로 표현해낼 수 있는 재주가 있는 그만큼의, 그래서 이게 두 개가 합쳐졌을 때 시너지가 있겠다, 빈틈이 없는 건축이 되겠다, 굉장히 고민되는 것 같고, 그게 섣불리 말하기 어려운 것 같아요. 아직 저희 같은 젊은 건축가들이 뭐라고 말하지? 근데 저는 그 확실한 거는 그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건축가이고 싶어요. 이제 그냥 그 건물을 딱 봤을 때 이 건물 뭔가 왜 이렇게 되는지 알 것 같아. 이야기가 쟤는 이렇게 해서 했고 요건 이렇게 해서 했고, 그런데 그 색깔은 더 코너즈가 한 것 같네? 색깔이 분명히 있지만 특별한 이야기를 만들어낼 수 있는 건축가가 되고 싶습니다.
동일한 말이 될 수도 있는데 어쨌든 의도가 잘 담긴 공간을 구현을 하고 싶어요. 층마다 또 다른 이야기들이 있잖아요. 각 시퀀스마다의 다른 요소들이 있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거기 거주하는 사람들에게 영향을 주게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건축가 의도가 잘 섬세하게 곳곳에 담겨 있는 건물을 하게 되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하고 있습니다.